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정치는 도덕이 아니라 결과의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가 범죄라는 도덕적 잣대로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암호화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 소음에 둔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시장이 현재 보고 있는 결과는 범죄 이력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달러 시스템이라는 이 거대한 성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면은 관용이 아니라 이 사업의 재가동 버튼인 거고, 이번 영상 통해서 우리는 이 도덕과 정의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치열하고도 노골적인 금융 권력 쟁탈전의 진짜 속내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 측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암호화폐 범죄자들과 결탁했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 공식 사이트에 트럼프의 범죄자 측근 10명을 추적하는 이런 페이지까지도 만들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보통은 시장을 겁을 먹죠. 그리고 하락하죠.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은 이 범죄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가장 먼저 흔들리기 쉬운 시장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시장은 이런 뉴스들을 큰 악재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오히려 무덤덤하고 또 어떤 날은 또 다른 호재 뉴스에 더 반응을 합니다. 이 모순적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인데요. 현재 뉴스는 범죄를 말하고 있는데 이 돈은 다른 것을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신다면은 왜 뉴섬이 이런 판을 깔았는지도 같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우선 뉴섬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2월 16일 트럼프가 보호하고 사면하고 가까이 두는 사람들의 범죄 기록과 부패 의혹들, 극단주의 연계를 정리한 페이지를 열었다라고 발표했고, 그 페이지 안에는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유명한 이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낸스 창립자 창펑자오가 들어가 있고요. 실크로드의 설립자 로스 울브리히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맥스 공동 창립자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범죄를 낮추고 있는데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라는 사람은 범죄자를 사면해주고 정부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대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리스크에 들어간 사면은 오늘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 올해 1월 달에 울브리히트가 사면을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비트맥스 공동 창립자들이 사면을 받았고, 그리고 이어서 올해 10월 창펑자오가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뉴섬은 과거 사건을 지금 꺼내가지고 현재의 정치 프레임으로 다시 재조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요.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그리고 또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주 정부 공식 사이트라는 무겁고 공식적인 공간에서 또 주지사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단순하게 트럼프를 조롱하기 위한 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더 큰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은요. 암호화폐를 기술이 아니라 권력의 통로로 규정하려는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지금 미국 안에서 실제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여기서 한번 스케일을 넓혀보겠습니다. 2025년 미국에서 암호화폐는 이제 바깥 돈이 아니죠. 이 달러를 디지털로 움직이는 기술이 되고 결제 인프라가 되고 결국에 은행 제도랑 만나는 지점으로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뉴스가 올해 12월 12일에 나왔습니다. 미국의 통화감독청이 리플과 서클 같은 일부 업체의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설립에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는 보도인데요. 한마디로 암호화폐 회사들이 연방 레벨의 은행형 인가를 받아서 전국 단위로 결제랑 수탁 비즈니스를 하려는 문이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뉴섬의 공격을 다시 보면은 그림이 달라져요. 이 뉴섬은 범죄자랑 결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이 겨냥하는 대상은 사실은 제도권 진입의 문입니다. 그 문이 열리면은 암호화폐는 더 이상 주변 산업이 아니라 이 달러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는 거. 그러면은 누가 문지기인지가 가장 큰 권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부터 사면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의 사면을 감옥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금융과 규제의 세계에서는 사면이 이 레퓨테이션을 초기화하는 버튼처럼 작동할 수가 있다는 거. 범죄 기록이 지워지면 사업의 재진입 가능성이 달라지겠죠. 투자자, 기관, 거래 파트너가 보는 이런 위험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10월달 창펑자오 사면은요. 이 점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창펑자오를 사면했고 100억 가는 이 사건이 과도하게 기소됐다는 식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을 살려준 사건이 아니라요.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이 정부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이런 신호를 준 사건인 거고, 올해 3월 달에 비트맥스 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트맥스 공동 창립자들이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 미비로서 유죄를 인정했던 사건이었고, 그들이 사면을 받았다는 건요. 이 과거의 규제 위반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울브리히트 사면은 또 다른 결의 신호입니다.
실크로드는 암호화폐 역사에서 범죄의 상징처럼 쓰였던 사례고요. 그 인물을 사면을 했다라는 것은 암호화폐를 어떤 문화랑 지지층으로 묶어갈 것인가라는 정치적인 메시지까지 같이 담아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건들이 쌓인 뒤에 이 뉴섬이 그걸 한 묶음으로 다시 꺼내서 트럼프의 범죄자 측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뉴섬이 노리는 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암호화폐를 혁신의 언어로 말하기 전에 이 부패의 언어로 먼저 잠가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이걸 어떤 날은 또 무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돈은 도덕보다 제도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도는 완전한 금지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신호가 더 많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비자가 미국 은행들이 서클로 정산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내었다는 보도는 이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실험이 아니라 업무로 넘어가는 장면이겠죠. 게다가 올해 7월 지니어스 액트 같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들이 마련됐다는 흐름도 언급이 됩니다. 이런 법과 인가랑 결제사의 움직임들은요, 정치인의 한마디보다 훨씬 더 느리지만 훨씬 더 강력하게 구조를 바꾸겠죠. 여기에 거시 환경까지도 붙습니다. 연준은 12월 10일에 기준금리를 3.5에서 3.75까지 내렸고 완만한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새로운 금융 인프라 실험에 대한 이 시장의 허들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표면적인 뉴스 봤을 때 정치 싸움으로 시끄러워요. 근데 바닥에서는 결제랑 인가랑 제도권 통로가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오늘의 모순인 거고 또 동시에 오늘의 핵심인 겁니다. 여기서 XRP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께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서사가 있죠.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XRP가 법정 드라마가 아니라 결제 인프라 경쟁이라는 판에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스위프트 이야기부터 하자면요. 이 스위프트는 11월 22일 ISO 20022 전원의 공정 기간이 끝났다는 점, 이 공식 FAQ랑 보도 자료에서 명확히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국제 송금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언어가 바뀌면은 데이터가 더 잘 정리가 되고요. 자동화가 쉬워지고 규제 준수도 시스템으로 녹아들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단계는 더 자연스럽겠죠. 스테이블코인 정산, 토큰화 자산, 더 빠른 국경 간의 결제 경쟁이 본격화될 겁니다. 즉 결제 인프라가 속도가 아니라 표준화된 데이터랑 규제 준수를 중심으로서 재설계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지점에서 리플이 올해 12월 OCC 조건부 승인 보도에서 함께 언급이 된다는 것은 리플이 단순하게 토큰 프로젝트가 아니라 결제 수탁 은행형 인프라를 꿈꾸는 플레이어로서 제도권 문 앞에 서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여기에 RLUSD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성장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RLUSD가 약 10억 달러 안팎의 시가총액 그리고 유통량을 보인다는 데이터는요, 달러를 토큰으로 쓴다가 더 이상 말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현물 XRP ETF가 상장됐다는 공식 발표도 나왔었죠. ETF가 가격을 올린다 내린다 이전에 이 자금이 들어오는 통로 자체를 바꾸는 도구입니다. 통로가 바뀌면 시장이 성격이 바뀌고 개인의 투기만으로 움직이던 시장이 이제는 기관의 규칙과 리밸런싱의 리듬이 섞이는 시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XRP는 가격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일수록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생각보다는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 평단 관리하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따로 안내드리는 자료도 레버리지나 단타가 아니라 현물 기준으로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셔도 좋고요. 그렇다면 다시 뉴섬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은 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이렇게 때리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이제 돈의 길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의 길을 누가 깔고 또 누가 통제하고 누가 수수료를 가져가느냐, 이게 바로 정치의 본질적인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덕적인 프레임으로 선점하려는 시도가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구조에서는 앞으로 뉴스가 이 자주 두 가지 모양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첫 번째, 부패랑 범죄 프레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 또 다른 하나는 인가랑 제도권 진입 프레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장은 대개 두 번째에 더 오래 반응을 하는데요. 하지만 첫 번째가 커질수록 단기 변동성은 또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준점을 정리드리자면은 지금 같은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헤드라인 하나에 몰입해서 판단을 오늘로 고정해버리는 겁니다. 오늘은 공격이 큽니다. 하지만 구조는 느립니다. 구조는 금리고요. 또 인가, 결제 확장, ETF 통로, 그리고 표준화 같은 큰 톱니바퀴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한 달 동안 비슷한 정치 공방이 더 커지는데 오히려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확정되고 인가가 진척되고 제도권 통로가 넓어진다. 그리고 시장은 정치 소음을 견디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반대로 정치 소음이 커지면서 또 동시에 인가가 지연된다거나 규제 기간이 다시 강경해진다거나 유동성이 쪼여지면은 그때는 또 정치가 코인을 흔드는 게 아니라 이 제도가 코인을 흔드는 그런 순간이 되어줄 겁니다. 결국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암호화폐 범죄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사면이냐 처벌이냐도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이 미국의 금융 인프라 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누가 열고 누가 닫느냐입니다. 이 뉴섬은요, 그 문이 너무 빨리 열리는 것을 부패라는 언어로 막으려는 쪽이고, 트럼프는요, 그 문을 정치적인 동맹과 산업 육성의 언어로 열려는 쪽입니다. 그래서 코인은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문제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제도화가 진행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헤드라인 변동성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사람이 그 다음 국면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죠. 결국에 지금 상황은 조조가 헌재를 끼고 천하를 호령했을 때 원소가 경문을 띄어서 조조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한 관도대전 직전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 뉴섬이 원소 역할을 하겠죠. 트럼프 조조를 향해서 역적들과 결탁했다. 명분을 내세워서 공격하겠지만 정작 시장, 이 천하의 민심은 그 도덕적인 명분보다도 조조가 쥐고 있는 실질적인 권력, 암호화폐 시장 제도권 진입의 문에 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조가 비록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았을지언정 능력 있는 인재들을 과감하게 등용했고 둔전제를 실시해서 난세를 평정할 힘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누가 착하냐 나쁘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 난세를 끝내고 새로운 질서인 금융 인프라를 세울 수 있느냐, 이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원소의 경문은 시끄러웠었지만요, 결국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의 공격도 거대한 제도화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매도는 끝이지만 관리는 또 다른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매도를 하면 그 순간으로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버티고 관리하고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면 그 끝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쉽게 단정할 수가 없겠죠. 리플이 1, 2년 전 이 700원, 800원대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냈을 때를 떠올려 보면요. 누군가는 지쳐가지고 그냥 매도하고 떠났고 누군가는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더 낮췄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장기 보유만 했을 뿐인데도 결국에 4,900원까지 회복하는 말도 안 되는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장, 같은 가격대였지만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끝을 맞이한 건데요. 물론 내가 급한 상황이라면 매도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입했다면 여기에 맞는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죠. 투자라는 게 기다림이 아니라 관리의 싸움인 거고 그 관리의 차이가 결국에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손실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 없이 감정대로 움직이는 순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따라붙거나 조정이 왔다고 해서 무서워서 손절하는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은 결국에 계좌는 계속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볼 때 필요한 기준표와 타점 요약본을 따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기준표는요, 누가 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실전용 자료입니다.